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모시고 국민의힘과의 통합협상 결렬 선언 이후 정치 행보와 대선 정국의 향방 등에 관해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이렇게 먼 곳까지 또 이렇게 작은 방송에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하고는 처음 인사니까요. 다른 데서는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영진 TV 구독자 여러분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고영진 선생님과는 예전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 나중에 보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예상하고 조언을 하셨다는 걸 또 뒤늦게 깨닫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까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 대표님이 저에 대해서 좀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껄끄러운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처음부터. 지난 16일에 그 국민의힘과의 통합협상 결렬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조건 없는 통합, 합당을 약속을 지난 3월 16일에 하셨던 그것에 비하면은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요? 제가 약속드린 것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지지층을 보다 더 넓혀야지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지층이 확대되는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통합만을 위한 통합, 또는 그냥 정당 하나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통합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합당으로는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협상을 중단했다, 멈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정권교체로 하는 합당이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다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 강고한 지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오랜 충성스러운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중간층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실망한 중도층들이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워낙에 민주당이 강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닌 이 중도층까지도 힘을 합해야, 야권의 힘을 합해야지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지층,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얻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달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들이 보수적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 사실은 보수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한데, 안 대표님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보수 쪽으로 흡입돼 버리니까 중도층 외연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밖에 있으면서 중도층 외연을 확장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저 사실은 진행 과정에서 지지층들이 좀 마음을 다쳤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정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정치인들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 저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 정치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 내지는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로 정치인들끼리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경우에 뭐 말싸움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양쪽의 지지층들이 마음을 다치게 되고 이렇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나 언론의 시각도 그 협상 결렬의 책임이 국민의힘 쪽에 더 있는 것 아닌가. 지난 4.7 재보선 이후 협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고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당대표 된다 해갖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김기현 기다렸습니다. 원내대표가 됐는데 새 당대표 뽑으면 거기서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또 스톱이 됐고. 네, 또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지금 대표 참 요즘도 말썽이 많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안철수 대표님하고 통합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었는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감이라든가 그런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뭐 실무 협상이 끝난 뒤에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합당을 하기보다는 합당을 안 한 쪽으로 안 대표를 뭔가 고사작전을 펴라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감정의 골로 깊어졌고 또 국민의당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개인적인 사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정치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의사도 했었고 또 교수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런 제 삶의 경험상 사감은 여러 가지 그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배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서로 잘못된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지분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오해인 것이요. 아, 그렇습니까? 정당 대 정당 아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당과 정당에서 서로 합당을 할 때는 지분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당대표를 공동으로 하는 것. 예. 그게 지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최고위원회 구성을 반반으로 하는 것. 예. 그것도 역시 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예. 지구당. 거기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우리 당이 하고 몇 개는 당신 당이 해라. 그게 지분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처음부터 저희들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인정하겠다. 네.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다 현행 국민의힘 지도부를 인정하고 국민의당 대표인 저나 또는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지분을 요구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래
당협위원장에 대한 지분 요구를 하려면 이렇게 뭐 250개 중에서 뭐 30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저희들이 29명의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쪽 당협위원장과 공동으로 임명을 하자. 그렇게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선을 치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서로 실력으로 경쟁해서 한 사람의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지기는 지분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나중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고 당명을 변경하자 한다. 또 오픈 플랫폼인가요? 후보 그 선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좀 안 됐다. 대선 후보 선출 후보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합당이 된 다음에 윤석열 후보 등 외부 후보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먼저 입당을 했으니까 그거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명 변경이라는 것은 저는 그 이름 자체가 변경 아닙니까? 기존의 것을 바꾼다. 그건 당대당 합당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당대당 합당을 하기로 서로 했으면 새로운 당명을 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새로운 그 신설 합당에 대한 당명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국민들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통합당으로 하든지 서로 통합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그거 자체를 그 신설 당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을 하는 것이지 당명 변경이라는 것은 그냥 기존의 국민의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당명을 변경하지 않겠다. 흡수합당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103명이나 되는 정당과 세석 정당이 합치면서 또 당명을 바꾼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쪽을 편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당명. 늘 문패 고치는 게 우리 정당사의 아주 너무 잘못된 고질인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요구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서로 처음 협상을 할 때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들고 나와서 같은 것이면 문제가 없고 다른 것이면 서로 협상을 해서 만약에 한쪽의 주장을 다른 쪽이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쪽에서 대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런 원래 당대당 합당의 취지대로 이 신설 당명을 새롭게 정하자. 당명 변경은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그 제안을 한 것으로는 나중에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판단에 의해서 당명을 변경하든 유지하든 그 권한을 갖게 하자고 해서 저희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무릎 꿇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오만한 자세를 가진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정치 상황을 그동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안철수 대표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당하기 전에 이른바 철석연대를 통해서 제3지대를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윤 총장이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조기 입당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도 뒤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뒤따라 들어가봤자 누가 보더라도 원어부든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지만 거기서 어떤 정치적 꿈을 키우기도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협상팀도 안철수 대표 속셈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통합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안철수 대표님도 그 들어가봤자 소용없으니까 오히려 밖에 있다가 정치공학적인 그런 몸값 높이기라는 계산을 좀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9년 정도 정치를 했습니다만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더 큰 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그 질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시너지가 날 수 없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게 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뭐 제 개인이 뭐 어떻게 좀 더 잘 되고 좀 더 안 되고 이런 거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밖에 계시면서 지지층을 확대를 하고 중도층을 외연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과거의 안철수 대표 또 한때 38석을 가졌을 때와 지금은 3석, 한때 50%가 넘는 지지율을 가졌을 때와 지금 한 3% 안팎의 지지율을 가졌을 때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위상은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한 외연을 어떻게 확장하실 것인지 그게 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외연을 확장해야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지난 9년간 정치를 하면서 계속 저는 중도 실용 정치라는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전체 중에서 1년 정도를 민주당의 뭐 공동대표를 하면서도 몸을 담았던 이유는 그 정당을 중도 정당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었고,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정당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든 것이니까 저는 노선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 지지층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한 정당에 그냥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 제대로 잘하면 지지를 보내고 못하면 지지를 철회합니다. 잘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더 좋은 대한민국, 베터 코리어를 만드는 정당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합당 이슈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대책, 저보다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합당할 거냐 말 거냐에 다 묻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딴 중도층의 소구력 있는 정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지를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즉 정권 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 그걸 판단해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소구력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직접 다가가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에서의 문제점들,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뭐 좋은 말씀인데요. 역시 정치는 현실이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 고정으로 출연하는 김명환 전 장관님은 국민의힘의 보수와 또 국민의당의 중도, 그 두 날개가 하객진을 펴 가지고 진보 세력과
이렇게 일합을 겨루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정치는 새니까요. 뭐 좋은 나라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개념상의 얘기고 예. 과연 새를 어떻게 넓힐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또 안철수 대표님하고 같이 정치를 했다가 떨어져 나간 또 민생당이라고도 또 당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들까지도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펴실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아마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같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 정말 국가의 미래 그리고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분이라면 어떤 분이든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도 최근에 그 본인이 맡고 있었던 유쾌한 반란의 이사장을 물러나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면은 그런 뭐 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실 생각입니까? 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고받은 적도 없는데 예. 뭐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다니시다 보면 또 서로 조우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통합 합당 협상이 결렬되면서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은 이 협상 결렬이 보수 분열의 씨앗이냐, 과연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권 교체가 돼야지 이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 예. 뭐 정치인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행동은 다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는 뭐 가까이는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행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이게 진짜냐 뭐 이렇게 그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통합 협상 결렬이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될 것인가 청신호가 될 것인가 이번 그 결렬 선언 입장 발표를 하실 때는 대선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협상을 멈춘다고 했어요. 멈춘 것은 다시 가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내버렸다. 없애버리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멈춘 거니까. 그런데 대선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문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합당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방향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권 교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합당 중지 선언을 했던 거고요. 예. 이제부터 사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당을 추스르는 게 먼저입니다. 네, 네.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행인 것이 여기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당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아, 그래요? 당비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요 하루 이틀간 정말로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따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선 전에 합당을 하겠다 조건 없는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근데 뭐 제가 이제 대선 첨언을 하자면 조건 없는 합당이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됐군요. 저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닌데도 제가 한 말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그때 했던 정확한 말은 당원의 뜻을 물어
두 당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예. 그게 제가 했던 정확한 말입니다. 또 하나는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때 그 선언하실 때 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면 불출마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지만, 예, 그때 모든 그것도- 국민들은 아, 예. 이제 대선 이번에는 불출마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기자분들 질문에 그랬습니다. 서울시장 되신 다음에 또 대선 출마하시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당선되면은 대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이 앞으로 그런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예측을 한다면,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의지도 없고 진척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되 대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분이 실질적인 또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통합협상을 재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안 대표님이 후보로 출마를 한 뒤에 어느 시점에 가서 3월 9일이 되기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주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 내부에 뜻을 모으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가정을 한 질문이셔서요. 아니, 협상은 멈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근데 누군가하고 다시 아마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합당에 대한 협상을 할 만한 여력도 시간도 여유도 국민의힘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는 다시 당을 정비해서 정말로 중도층이 원하는 그런 것들로 국민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예견했다. 그가 만일 서울시장이 됐으면 합당이 됐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뻔히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권 출마를 포기한다는 얘기까지 했으니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시지만 많은 사람들도 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민들이 이번에 가장 큰 절체절명의 과제랄까, 시대적 소명은 뭐니 해도 문재인 정권을 끝내고 아,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하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큰 역할을 해야 하고 미랄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방법론들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권 교체가 돼야지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행동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점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와 뜻을 함께하는 당내 구성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